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14년 동안 어머니가 암투병을 하셨고 암투병 생활을 14년 동안 지켜보면서 그 마무리까지 모두 다 제 눈으로 보게 되었었는데요. 언제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께서는? 제가 딱 14살 때. 그러다 보니까 좀 그 어렸을 때 거의 이제 20년 전, 10년 전인데 제가 잠든 사이에 저희 부모님이랑 가족분들이 모여서 병원비 얘기를 하시는데 3억 원을 납부했다. 저희 아버지도 평범한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비용을 감당하는데 되게 어려워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집이 점점 작아지더라고요. 그렇게 해랑님은 유년 시절을 보내서 좀 돈에 대한, 부자에 대한 그런 뭔가 내가 나중에 가정을 이루게 된다면 절대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는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러면 매출액, 고객 결제 금액 기준으로 매출액이 얼마 정도 나온 거죠? 9월 1일부터 어, 9월 30일까지 기준으로 잡았을 바로 때 지난달이네요. 그렇죠. 바로 지난 날이고요. 5,600만 원을 오. 결제받았습니다. 이 중에서 그러면은 순이익률은 얼마 정도 나왔나요? 순이익률은 직장인이라면 모두 다 좀 꿈꿔볼 법한 1,000만 원을 오. 네, 11월부터 시작을 해서 네. 1월 달에 100만 원이라는 매출이 처음 발생을 했고요. 그랬다가 4월 달에 1,000만 원 매출을 처음으로 달성을 했고 그 다음에 2,200, 3,700, 4,100, 그 다음에 현재까지도 5천만 원 이상의 매출을 내고 있습니다. 와, 그러면은 진짜 남들이 원하는 진짜 이 계단식 구조를 딱딱해서 올라오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해랑은입니다. 우선은 간단하게 제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본 구매 대행을 22년 11월에 부업으로 시작을 해서 9월 30일부로 직장을 퇴사하고 현재는 전업셀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께 또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정말로 영광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모두 다 바쁜 시간 투자해서 오신 분들인 만큼 최대한 짧고 굵게 필요한 내용들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요, 흔하게 무자본 창업이라고 한다면은 크게 두 분류가 있습니다. 위탁 판매와 해외 구매 대행입니다. 자, 위탁 판매는요, 말 그대로 국내에 있는 도매 사이트에서 제품을 싸게 가져온 다음에 마진을 약간 붙여서 판매하는 방식이고, 또 해외 구매 대행은 해외에 있는 쇼핑몰에서 제품을 가져와 판매를 하는 건데, 뭐,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유튜브에서나 아니면 뭐 카페에서만 조금만 보더라도 금방들 많이 찾아보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또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뭐, 인스타나 유튜브처럼 몇 천만 원? 뭐, 몇억 원? 지금 당장 이렇게 버는 거는 너무 비현실적인 얘기인 것 같고, 그래도 나는 이제 구매 대행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 초보니까 월에 한 100만 원? 혹은 2, 300만 원까지라도 좀 더 벌어보고 싶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구매 대행 강사이긴 하지만은 오늘만큼은 여러분들께 구매 대행 현실에 대해서 가감없이 이야기를 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자본 창업이라고 한다면 구매 대행을 왜 아직까지 추천할까요? 구매 대행의 단순히 프로세스만, 즉, 기본적인 이론과 원리만 안다면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고 하더라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모든 구매 대행은 정보의 비대칭을 이용해서 판매를 합니다. 대부분의 제품이 중국에서 만들어지는데, 자, 가운데 있는 유통업자들이 해외에서 제품을 이런 식으로 수입을 해옵니다.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세금, 물류 비용, 또 인증 비용 등 여러 가지 수많은 비용들이 다 녹여져 있고, 도소매하는 사람들이 유통업자에게 또 제품을 받아옵니다. 그러다 보면은 도소매하는 사람들도 앞에 녹여져 있는 비용들과 가격들 때문에 본인들의 마진을 챙기기 위해서 제품 가격이 한 번 더 올라서 뻥튀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일반적인 소비자들은 이렇게 마진을 챙기는 이 유통 구조를 모르다 보니까는 네이버나 쿠팡에서 구매를 할 때 사실상 이 앞에 있는 수많은 유통업자들의 세금부터 물류비용, 인증비용이 모두 포함된 제품을 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즉, 내가 살 때는 최저가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최저가라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이 방식이 대부분의 물건을 판매하는 방식이고, 자, 그렇다면 해외 구매 대행은 어떤 방식이냐?
방금 전 화면에 있던 가운데 있는 유통업자가 빠지는 방식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확실히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 있는 방식인데요. 해외 구매 대행이라는 게 엄청나게 특이하고 뭐 어려운 방식이 아니라 해외 직구를 응용하는 겁니다. 자, 해외 물품을 우리 집으로 배송을 한다면 해외 직구고 해외 물품을 남의 집으로 배송해 준다면 구매 대행입니다. 단 여기에 대행이라는 서비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의 마진을 넣어서 판매하게 되는 겁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운데 있던 이 유통업자가 빠졌기 때문에 훨씬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해외 쇼핑몰에서 소비자에게 다이렉트로 배송해주는 방식이 해외 구매 대행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이렇게 들어보니까 엄청 단순하고 쉽고 자본이나 재고가 들지 않겠다는 감이 오시죠? 자, 이렇게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 나면 엄청나게 자주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이런 의문이 드실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직접 직구하면 되는데 왜 굳이 다른 데서 사는 거죠? 라는 질문인데요. 자, 사람들이 직접 직구를 하면은 우리 같은 쇼핑몰에 뭐 수수료 더 안 내고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데 굳이 돈을 더 주고 구매할 이유가 있을까요? 라고 하시는데요. 자, 여러분, 제가 처음에 정보의 비대칭을 이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귀찮아합니다. 뭔가를 알아보고 찾아보고 하는 이런 행위들을 귀찮아하고 되게 번거로워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해외 쇼핑몰을 찾아야 하고 또 해외 쇼핑몰에서 번역을 해야 하고 또 그 상품을 결제하기 위해서 해외 송금을 하거나 아니면 해외 카드로 또 결제를 해줘야 되고 또 해외 배송 대행지를 찾아야 하는 행위들 이런 불편함들을 돈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은 또 이런 질문이 바로 생깁니다. 강사님, 저는 해외 송금도 할 줄 모르고요. 외국어도 아예 모릅니다.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해외 송금은 여러분들 신용카드 중에 해외 비자 카드나 마스터카드로 모든 결제를 진행하시게 될 거고, 번역은 네이버에 파파고라는 번역기가 있습니다. 이 번역기를 돌리는 순간 언어의 장벽은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벌써부터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99%, 즉 100명 중에 99명은 그냥 쿠팡이 나오는 제품으로, 네이버에 나오는 제품으로 몇천 원, 몇만 원 더 주고 그냥 구매할래 라는 이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해외 쇼핑몰에 직접 찾아가지를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쿠팡이나 네이버처럼 국내 택배를 이용하는 비율과 여러분들이 직접 해외 직구를 하는 비율의 차이가 얼만큼의 차이가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주로 쇼핑하는 쇼핑몰 장바구니를 들여다본다면은 금방 답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해외 쇼핑몰을 이용해서 쿠팡이나 네이버에 상품을 업로드해서 중개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중개하고 있는 상품에 대해서 주문이 들어오면은 해외 사이트에서 고객에게 이렇게 배송을 해주면은 끝나는 프로세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해외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쿠팡이나 네이버, 지마켓, 옥션, 11번가 각종 오픈마켓에 계속 올립니다. 그렇게 해서 주문이 들어오고 나면 그때 다시 해외 사이트에 가서 발주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의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안 팔리면 안 팔렸지 내 돈이 들어갈 일은 아예 없다. 이래서 구매 대행은 무자본, 무재고, 그리고 리스크가 없는 창업이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자, 제가 실제로 해외 구매된 셀러들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가장 큰 단점으로 생각되는 몇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자, 첫 번째, 배송이 오래 걸린다. 2주 이상.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투트랙님과 협약을 맺으신 온꿈사 일본 구매대행 셀러 전용 배송 대행지가 있습니다. 해당 배대지를 이용하시게 되면 5일에서 7일 만에 배송이 전부가 완료가 되고 하다못해 다른 배송 대행지를 이용한다 하시더라도 일본도 우리나라만큼 배송 자체가 정말 빠릅니다. 자, 두 번째, 경쟁자가 없는 블루오션 상품만 팔린다? 돈은 블루오션이 아니라 레드오션에서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레드오션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일본은 상당히 아날로그적이고 폐쇄적입니다. 앞으로 배우게 될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게 될 일본 구매 대행은 이거를 역이용해서 일반인들은 카드 결제조차도 불가능한 폐쇄모를 이용해서 가격 경쟁력과 다양한 상품화를 시키게 될 거고 또 국내보다 저렴한 상품, 또 국내에서는 판매하지 않는 상품, 그리고 일본만의 느낌을 물씬 풍기는 이런 고유의 상품들을 판매를 하시게 될 거고 더 나아가서 현재까지도 엔저 현상을 이용해서 마진도 극대화시키게 될 겁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들은 절대 어려운 방법이 아니고 제일 기초적인 판매의 이유와 명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구매 대행도 비즈니스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확률이 높다. 세금 문제, 지재권, 외교 이슈, 뭐 반품으로 인한 금융적 리스크. 자, 첫 번째, 세금 문제는 간단합니다. 저와 강의를 같이 진행해 주실 도도고리 강사님께서 회계학 전공이시기 때문에 아주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세금 처리 방법을 모두 알려드릴 거고 해외 구매 대행은 세금 처리 방식이 정말 특이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매출이 1,000만 원이 발생됐고 이 중에서 매출 1,000만 원 중에 내가 순마진, 순수익이 200만 원이라고 한다면은 일반적인 사업이나 자영업처럼 매출 1,000만 원에 대한 세금을 내시는 게 아니고 순마진 200만 원에 대한 세금만 책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업보다 훨씬 적은 세금을 내면서 사업을 영위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거의 안 내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지적재산권은 저희 더퍼스트 일본 구매대행은 브랜드 상품만을 판매를 할 거고 정상적인 유통 경로를 통한 정품만 판매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재권에 관해서 이슈가 하나도 없었을 만큼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자, 세 번째로 외교 이슈 중에 뭐 중국 봉쇄처럼 코로나 때문에 뭐 몇 달 동안 배송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 중국의 춘절이나 명절이라는 이유로 3주에서 길게는 4주 동안 중국 내에 있는 모든 택배 회사가 셧다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에 반면에 일본은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짧은 연휴만 가지고 있고 또 일본에 있는 택배들은 컨트롤하는 게 되게 쉽기 때문에 이 또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매 대행도 결국에는 사람이 하는 일이고 또 우리는 혼자 일하는 1인 사업가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효율적인 업무를 진행을 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사업에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제가 마법의 나침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부업, 투잡으로 생각하시는 분들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저도 그렇고 도도곤님도 그렇고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 일본 구매대행 사업을. 여기서 한 4달 정도의 기간 동안만 꾸준히 버텨주신다면은 저는 최소한 한 매출 2천에서 3천만 원 목표로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단 내가 팔고 싶은 상품, 내가 사고 싶은 상품, 그 다음에 잘 팔릴 것 같은 상품, 단 한 개도 팔리지 않습니다. 음. 오히려 이런 상품이 팔릴까 하는 상품들이 매출에 크게 기여를 합니다. 이미 일본 구매 대행을 영위하고 있는 셀러들과 지금까지의 저희 수강생 분들께서도 입을 모아 하는 말입니다. 오로지 내 감을 믿고 상품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또 강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신다면 초보 셀러분들도 또 왕초보 셀러분들도 금방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가 말씀드리는 이 컨설팅 기간 동안 정말 열심히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0일 동안의 컨설팅 기간이 정부 종료가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그냥 무책임하게 그냥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꾸준히 사업을 유지하실 수 있도록 단 한 번도 포기하시지 않도록 저희 강사진과의 꾸준한 오프라인 미팅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저희는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은 아마 성공에 대한 욕망이라던가 또 돈을 벌어야 하는 명확한 이유를 가지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투트리님께 너 진짜 해랑은 정말 못하는 수강생이다. 너는 재능이 없다라는 말을 듣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사업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설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뭐든지 처음 배울 때 올바르게 또 정확하게 제대로 배워야 한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요. 여러분, 저희는 살아있는 지식만을 전달 드리겠습니다. 죽은 지식을 더 이상 돈 주고 배우지 마세요. 그 정도의 정보는, 유튜브만 봐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시장의 변화에 맞춰서 나의 판매 전략도 진화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애매모호하게 뭐 시즌성 상품이다. 뭐 이게 이슈성 상품이다. 뭐 잘 팔리는 상품이다. 이렇게 거창하게 적어놓고 실제 내용은 여러분들 적용하기 어렵게, 힘들게, 애매하게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물론 고속도로에서 차량들이 달리는 속도가 모두 다르듯이 습득력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강의 내용에 대해서 모르시겠다면 이해가 안 되신다면 전부 습득하실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수강생 분들 중에서도 특히 회사를 다니면서 부업으로 진행을 했다가 일본 구매 대행을 본업으로 바꾸신다거나 아니면 또 워킹맘이셨던 분들 또 경력 단절되신 분들 또 주부이신 분들이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많이 수강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끝까지 밀어드리겠다고 무조건 약속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또 질문 시간도 한번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파리돈이 궁금합니다. 유행 파악하는 건 어떻게 하시나요? 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에서 데이터랩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또 이제 벤치마킹 하시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유행을 파악하고 그런 식으로 이슈성이라던가 또 아니면 시인성을 많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컨설팅을 계속 하시면 경쟁자만 늘어날 텐데 왜 계속 셀러 양상하시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저 같으면 조용히 저만 할 것 같은데요. 예리한 질문입니다. 자, 예리한 질문이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외 구매된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자, 만약에요. 제가 나이키 상품을 정말 잘 팔아요. 근데 나이키에 있는 상품이 수만 개, 수십만 개, 수백만 개 정도가 되겠죠? 근데 이 나이키에 있는 수십만, 수백만 개 상품을 저 혼자 팔 수가 있을까요? 음.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저 혼자 팔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제 투트랙님의 유튜브 채널을 조금만 더 돌려보신다거나 많이 찾아보시면은 금방 해소가 되실 것 같아요. 네, 시장 파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음, 헬시마미님, 부업으로 시작하면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투자를 해야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컨설팅 기간이 지금 60일 정도 먼저 제공을 해드리니까는 이 60일 동안에는 그래도 하루에 한 4시간 정도는 투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루에 4시간씩. 자, 구매 대행을 시작하게 되면 SNS 플랫폼들을 운영해야 되나요? 아니요, 저는 딱히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인스타라던가, 틱톡이라던가 유튜브 운영은 안 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쿠팡, 11번가, 옥션, 지마켓, 인터파크 이렇게 오픈마켓에만 입점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판매를 하고 있고요. 자, 망고헤드님, 일본 구매 대행 초기 사입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제로입니다. 구매 대행이기 때문에 애초에 비용이라는 게 들지가 않습니다. 음, 구매 대행입니다. 네, 초기 사입, 사입 아예 진행하지 않습니다. 자, 아무리 찾아봐도 최저가에서 도돌이 표인데 최저가는 알려주실 사이트에서 사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알려드리는 사이트에서 구매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음,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으실 거예요. 아마 호호부는 튜브님이 온라인 사업을 몇 번 해보신 것 같은데 특히 파워셀러나 빅파워셀러 최저가 맞추기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제가 또 실제로 빅파워셀러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세팅하는지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마지막 강의에 다 담아놨습니다. 브랜드 식품 당연히 가능합니다. 네, 브랜드 상품 당연히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은 질문은 여기까지만 받는 거로 하고 또 다음에 기회 되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보다 수강생분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어떤 부분이 제일 어렵고 어떤 부분을 제일 힘들어 하셨는지 가장 잘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 한 분도 포기하시지 않고 사업을 꾸준히 유지하실 수 있도록 제가 빈틈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